신차 매장을 방문하니까 너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고차 플랫폼, 뭐 중고차 사이트를 뒤져보면서 어떤 차를 사야 되나 이렇게 둘러보는데 실매물 가격을 살펴보면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와 있는 차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뉴스나 뭐 기사, 유튜브를 통해서 반도체 이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계약을 해도 내 차가 안 나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중고차 가격이 보통 이제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뭐 1년 정도 타면은 15%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반도체 이슈 때문에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에 판매가 되거나 혹은 신차가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신차가 나오면 내가 평소에 이 차 관심이 없었어 해도 그냥 일단 묻지마 계약을 넣어놓고 출고되면은 프리미엄, 뭐 일명 리셀이라고도 하죠. 되파는 거, 리셀을 위해서 그냥 일단 계약을 해놓고 출고를 해서 조금 타다가 프리미엄 받고 판다든지 프리미엄 피를 받고 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이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보통 이런 프리미엄 이제 리셀이라고 하는 이런 차들은 보통 고급 세단이나 프리미엄 뭐 슈퍼카들에 한정적으로 일어나던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은 대중적인 브랜드들도 이런 리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에서는 이런 리셀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출고했었던 토레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그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회사, 그러니까 제 명의로 출고를 했는데, 이게 제가 몇 개 계약을 좀 나눠서 넣었어요. 제 이름으로도 넣고 친동생 이름으로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약을 넣은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승훈으로 계약을 넣으면 한승훈 이름으로 이 차를 출고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묻지마 계약을 넣어놓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피를 붙여서 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브랜드에서는 우리 차를 가치를 또 지키고 정말 우리 차를 탈만한 분들에게 팔기 위해서 약간 보안 장치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런 리셀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뭐 프리미엄, 뭐 리셀러 이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신차가보다도 비싸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유럽이나 미국, 중동 같은 그런 곳에서는 먼저 이제 고가의 차를 이제 순번이 돼가지고 출고를 하면은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신차 가격보다 일정 금액을 더 지불을 하고 사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롤스로이스 같은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되게 어렵지 않게 일어나던 일이죠.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독일에서도 그 차를 독일 현지 내에서 이제 주행하든지 아니면 유럽 현지 내에서 주행할 때는 뭐 그냥 리셀에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눈 감아주지만 수출을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북미 이런 지역으로 수출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차대 번호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게 어쨌든 그 순번돼서 나왔는데 그 차가 이렇게 다른 데로 수출을 가면은 해당 이 차를 판매한 딜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등록증에 보면 차대 번호 있죠? 17자리.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지문과 똑같은 번호인데 요게 이제 그 차를 판매했던 딜러가 누군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많은 브랜드에서 이 리셀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차들은 신차가 이제 출고가 돼도 중고가 가격이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그냥 신차 가격 혹은 그보다 윗돈을 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니발, 소렌토, 아반떼, 그랜저 많은 차들이 중고 가격이 거의 빠지지 않죠. 11월달 인기 국산차 납기 정보가 나왔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GV80 같이 인기가 많은 차종 같은 경우에는 30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야, 말이 30개월이지. 30개월이면 3년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럼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거의 풀체인지가 나와도 내가 차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GV80, 뭐 G80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확률이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푸는 그 물량을 좀 북미나 이런 해외로 돌린다는 이야기들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이건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이 30개월이란 게 상식적으로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최근에 출시했었던 신차 아이오닉 6도 디자인이 구리다, 누가 이거를 사냐 이런 얘기했지만 납기 정보 어떻죠? 무려
8개월입니다. 아이오닉 6는 기억나는 게 아이오닉 6가 제 대표 주자이긴 해요. 너무 사전 계약을 막 집어넣고 묻지마 계약을 집어넣으면서 실제로 이 차를 타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냥 리셀하려고 계약을 넣으셨던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엔카에 가서 제가 본 거 중에 거의 뭐 주행하지도 않은 신차가 신차 가격 비슷한 가격이나 아니면 혹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부터 나온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제 희소성 있는 차들은 이거보다 더 심하긴 해요. 뭐 이거 말고 아이오닉 6 말고 페라리 프로상계가 최근에 이제 런칭을 했잖아요. 프로상계는 일반 그냥 신규 고객이 계약해서 출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뭐 몇 대 샀던 분들 한정으로 먼저 선착순으로 계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페라리에 이제 신분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대충 얘기 들어보면 100대 미만의 프로상계를 계약을 받았고 거의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차를 이제 구매하는 조건이 1억에서 2억이 붙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차를 2억이나 더 주고 뭐 1억이나 더 주고 이 차를 산다?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구매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들죠. 왜냐면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보통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뭐 좀 인상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10만 원에서 뭐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계약금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페라리 같은 경우에 계약금이 10%예요. 3, 4억짜리 차면 3, 4천만 원, 뭐 6억이 넘어가면 6천만 원에 대한 계약금을 한 번에 넣어야 되고 보통 1년 정도를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프리미엄 피가 뭐 이렇게 엄청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뭐 페라리도 그렇고요. 람보르기니도 비슷하고 포르쉐도 뭐 그냥 출고만 받으면 거의 손해 안 보는 차, 프리미엄 피가 붙는 차로 유명하죠. 자, 근데 이런 차들은 판매량이 별로 없는 희소성 있는 브랜드고 뭐 그들만의 사실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국산차는 얘기가 좀 다르죠. 이게 그냥 막연히 그냥 남의 일이다. 뭐 나는 나중에 그냥 계약해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묻지마 계약으로 너도 나도 계약하고 실제 구매를 하려는 그런 분들이 차를 받는 게 아니라 리셀을 하려고 계약을 하면 실제 구매를 하려는 분들이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막연히 그냥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브랜드 관계자분들은 단순히 그냥 이게 뭐 고객들만의 프리미엄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국산차 브랜드는 뭔가 대책을 꼭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올해 마지막 가장 핫한 차죠. 그랜저도 이런 리셀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약간 제재를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뭐 이제 명의를 안 바꿔주는 그냥 계약했던 사람이 출고까지 하는 뭐 이런 거로 대부분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실제 벤츠도 제가 S클래스 출고하고 딜러분이 신신당부하더라고. 뭐라는 줄 알아? 차고선 한두 달 안에 제발 팔지 말아달라. 자기가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지금 기아 EV6 GT 계약을 했잖아요. 뭐 영상에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뭐 계약금이 10만 원밖에 안 되고 뭐 혹은 출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그 딜러분들도 진짜 살 거냐라고 수없이 여쭤보고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약을 넣어놓은 거죠. 자, 근데 포르쉐도 비슷해요.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명의가 바뀌지 않아요. 명의를 바꾸면 순번이 아예 밀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 갑자기 없다든지 리스 승계나 할부 승인이 안 나면은 나 이거 못 사요. 그냥 나는 사람한테 넘겨줄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고가 브랜드들은 대부분 그러고 국산차들도 이런 대책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이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걸 출고를 하고 한 달이나 뒤에 그냥 바로 파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발벗고 나선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랜드로버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영국의 럭셔리 SUV 브랜드로 잘 알려지고 있는 랜드로버에서 최근 인기 모델인 디펜더를 이제 구매한 고객이 신차로 출고한 뒤 6개월 이내에 차를 개인이나 딜러에게 판매할 경우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죠. 해당 서약서에는 만약 고객이 디펜더를 일반 딜러 혹은 개인에게 판매했을 경우 3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 차량을 판매한 고객에게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출고할 거 아닌데 그냥 별거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셀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를 막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사고 파는 행위를 이제 브랜드 측에서는 제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반발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현재 랜드로버의 입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차의 일정 부분 이제 돈을 얹어서 중고로 되파는 행동으로 인해 불균등한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랜드로버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고객이 이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는 하네요. 물론 이게 법적인
직접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강제로 쓸 의무는 없지만 아마 이거를 서약을 안 한다면 신차 배정을 안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영국 랜드로버 브랜드 한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디펜더 인기 상당하죠. 최근에 또 출시했던 차 뭐가 있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신형도 진짜 뭐 프리미엄이 붙고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서약을 받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서약 쓰는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하이퍼카, 테슬라 이런 브랜드들 이렇게 서약을 써요. 저는 이제 하이퍼카 알거든요. 하이퍼카가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몇십억이 넘어가는 차를 사는데 뭐 이런 게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이퍼카가 시장 가치보다 거의 반토막 이상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으로 바로 풀리면은 배 이상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퍼카를 팔 때 슈퍼카 브랜드에서는 아무나 파는 게 아니라 진짜 한 6대, 10대 이상 페라리를 산 VIP 고객한테 이 차를 판매를 하는데 이 판매할 때 몇 년 동안 유지해라, 명의 바꾸지 마라 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판매를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브랜드에서는 하이퍼카나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차들을 이 고객한테 판매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카 자세히 보면은 요 팔 때 차대번호 가려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특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요 차대번호를 가려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랜드로버에서는 신규 고객이 출고하고 6개월 이내에 팔 수 없다라는 거를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진짜 급한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조항 때문에 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리셀로 웃돈을 얹어서 파는 행위를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조항은 찬성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내가 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 차를 실제로 사려고 하는 분들이 차를 받는 게 아니라 리셀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넣어놓던 분들이 타고 다니다가 판다든지 아니면 바로 그냥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을 얹어서 판매를 하면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거는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차를 살 만한 고객을 선별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출고 콘텐츠를 찍었죠. 이사님께 차를 선물을 해드리면서 신차 매장을 방문하니까 너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고차 플랫폼, 뭐 중고차 사이트를 뒤져보면서 어떤 차를 사야 되나 이렇게 둘러보는데 실매물 가격을 살펴보면서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와 있는 차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순환은 어느 정도 꼭 끊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랜드로버 이런 강한 정책을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들도 어느 정도 도입을 해서 이런 좀 되파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납기 지연이 심각한 인기 차종을 한정으로 이런 좀 과징금 정책을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자, 이게 진짜 언제 이런 반도체 이슈가 좀 끝날지 모르겠지만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지금 시정그랜저의 계약이 10만 대가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계약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어느 정도 허수 계약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가 차량용 방향제로 돌아왔습니다. 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 크기부터가 정말 압도적인데요. 그냥 방향제가 아니라 피규어 방향제. 실내 데스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은은한 향을 즐길 수가 있고요. 난 차에서도 이 친구들을 볼 거야 하는 친구들은 바로 여기서 떼서 클립을 내 차 송풍구에 쏙 끼워 놓으면 바로 방향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차는 송풍구에 이미 많은 방향제가 있다. 내 차는 송풍구가 좀 특이해서 안 꽂힌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속상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피규어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 접착제가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착 붙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짱구, 맹구, 흰둥이, 부리부리 총 4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취향은 누구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파님 닮은 이 부리부리요. 이 부리부리의 돼지코가 우파님의 코를 쏙 빼닮았네요. 저는 우파님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도망을 가도록 할게요. 아차차! 우파몰에서 더 다양한 이벤트와 제품들이 입점했으니 구경와주세요, 여러분.